안녕하세요. LG전자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LG전자가 홍곡의 바닥을 지나고 오늘 모처럼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약간 흥분하셨을 수 있어요. 와, 바닥 지났다. 나 지금 이제 매도해버려야지 하면서 양봉 조금 나왔다라고 해서 매도해가지고 떠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오대리 영상 안 봐주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오히려 오늘 바닥 지났으니까 이제는 매수해야지 하면서 매수 잡아 들어오신 분들 계실 것이고, 여기서부터 매수하셔가지고 버티고 계시는 분들, 그날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부터 얼마에 어느 자리를 기준으로 매도를 하면 될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너무 아쉽게 젠슨왕의 효과는 생각보다 미미했고 이 상승세 자체를 이어나가지 못했어요. 일단은 조금 호재 자체가 미미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정도 올라간 거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호재는 맞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시장 흐름 조금 다른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종목 보여드릴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스피어라는 종목의 차트를 옆에 띄워드렸는데요. 보통 시장 흐름이 이전에 이랬습니다. 여러분, LG전자 이렇게 3일 동안 급등을 할 동안 29일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죠. 급등, 상한가, 상한가 가면서 쫙쫙 3일 동안 올라갔어요. 29일, 1일, 2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 상황이 어땠느냐? 스피어 보시면은 29일 날,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락세 못 맞고 급락을 이어나가고 1일, 2일 마찬가지로 쫙 밀리고 있죠. 이게 보통 시장 흐름이었어요. 그러다가도 중간에 반등 나왔다가 다시 더 밀렸다가 반등 나오고 바닥 다진 다음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 그래도 LG전자는 여러분 호재에 힘입어서 이렇게 시장이 밀렸을 때 호재가 터지면은 웬간한 호재는 보통 하루 갑니다. 하루, 딱 하루. 딱 하루 장중에 딱 잠깐. 그 순간만 가는데, 하루 가는데 벤슨왕이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은 무려 상승세를 3일이나 유지를 했던 거니까 사실 굉장히 강한 호재는 맞았고, 이제 이번에 방한을 하고 여러 논의를 하시면서 모멘텀 자체는 바닥에 많이 쌓아둔 상태이긴 하죠. 그래서 오데리가 눌릴 수는 있다. 눌릴 수 있고 내려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통곡의 바닥 도착을 하면은 그곳을 지지하는 데 성공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반등 자체는 시작을 할 수 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반등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걸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그림 자체는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반등이라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 거래량 보십시오. 어제보다 많이 눌려 있다. 물론 장 마감할 때쯤에는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오후에 크게 붙어 들어온다. 지금 시장 분위기도 좋으니까요. 크게 붙어 들어오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겨우 이거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정도 거래량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 오후에 거래량이 붙어주기 시작을 해서 분봉 차트 기준으로 보셨을 때 이 정도 거래량은 어림도 없고요. 그래도 이 정도도 어림없습니다. 순간적으로 50만 이상 가야 되고 한 80만 정도 도달은 해야 돼요. 진짜 100만 근처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그 정도 도달하는데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쫙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정도 수준으로 거래량이 붙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어림없는 수준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탈출을 하시려면 나 고점에 있는 물량을 덜어야 된다. 일단 탈출해야 된다. 평단가 준비는 어느 정도 해둔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셔서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래도 거래량 이 정도 들어오는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죠. 오늘 오후에 이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시작이 되느냐? 여러분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물론 내려온 거는 쫙쫙 밀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내려오진 않아요.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라는 것을 쌓으면서 내려왔습니다. 짝짝짝짝 구간별로 공매도를 쌓아놨어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때부터 이제 29일 날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쳐야 되죠. 공매도 잔고를 줄여야 됩니다. 급등을 했으니까.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그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매도 수량을 늘리면서 잔고를 쌓습니다. 무슨 뜻이죠? 찍어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간별로 심지어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엄청 많이 했던 거, 이거 물량은 조금 정리를 했느냐? 정리도 안 하고 그대로 쌓아놨어요. 여러분 수량 늘어난 거 보시면은 그대로 올라갔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일단 일부 정리를 하면서 내려왔지만 구간별로 지금 여전히 잔고가 남아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어떤 말이냐? 여기부터 여기 잔고가 쌓여있는 구간들에는 결국은 매도세가 잡힐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있으니까 매도세가 잡혀요. 하지만 그곳을 뚫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숏이 터지면서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일단 25만 원. 이 자리는 뚫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못 뚫고 눌리고 있죠. 이곳의 거래량이 몰리면서 뚫어야 됩니다. 25만 원 뚫는 게 시작이에요. 이곳을 뚫어서 매수세 잡혀온다. 올라가면은 이제 29만 1천 원을 뚫고 여기를 뚫는데 성공을 하면은 33만 원, 그리고 36만 원 5천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 매수세, 거래량 자체를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거래량이 가장 크게 움직였을 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 매도를 하셔라. 왜냐면은 거래량이 죽어 있는 상태면은 올라가다가도 매갈이 빠져요. 매도세에 눌리는 거죠. 공매도세 잔고 남아있던 자리에서 매도세에 눌리면서 매갈이 빠지면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결국은 치고 올라가려면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 따라 붙어주면서 위쪽으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렇게 쭉쭉쭉쭉 올라갔을 때 일단은 36만 5천 원 최대한 고점을 끌려간다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를 목표로 매도를 하시면 되는 상황이고, 그럼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그날은 도대체 언제 오냐? 일단은 여러분, 다음 주까지는 조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왜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지금 수급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요. 열심히 고점 매도했었던 기관이 이제 다시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기상의 문제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실 어제 오후 들어서서 기관이 매수를 엄청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로봇주들 진짜 엄청 매수했거든요. 모델이가 지금 대충 기억하는 것만 해도 지금 슈림 로봇 어제 410만 주 매수했고, 보영 같은 경우도 100만 주 이상 매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기관이 어제가 선물과 옵션 만기일이었어. 만기일 끝나고 다시 포지셔닝을 빠르게, 발빠르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로봇주부터 시작 스타트 들어간 거죠. 왜냐, 로봇주들이 조금 심하게 밀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로봇주부터 스타트를 들어갔다. 포지셔닝을 잡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기관이 이제 어제 매수 잡았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 잡아 들어올 겁니다. 포지셔닝 하면서 잡아 들어올 것인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외국인 아직 매도세입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잡혀줄 필요가 있는데, 도대체 외국인 언제 돌아오느냐? 다음 주 목요일 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엄청 중요하죠.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조금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조정이 좀 발빠르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 조정과 미국 금리랑 일단 우리나라 금리 비교하고 환율 추이 예상을 한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장에 얼마나 넣을지, 한국에 얼마나 넣을지 포지션 정리하겠죠. 그거 결정한 다음에는 매수세 잡아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매수세가 잡혀 들어오면은,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잡으면은 완전 찬스죠. 그때를 노리셔가지고 매도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 최저 매도 포인트 자체를 33만 원 정도로 잡으세요. 나는 빨리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실 빨리 나가셔도 무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33만 원 정도를 잡으셔라. 그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 평단가 조정 자체를 33만 원 아래로는 낮춰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평단가는 낮추시면 낮추실수록 좋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눌려있을 때 상심 크실 겁니다. 굉장히 실망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그 실망감 조금만 눌러주시고, 바닥에 있을 때 그래도 내 평단가보다 낮은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하셔라. 진짜 매수하기 싫으셔도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단가가 조금이라도 낮아지잖아요. 그죠? 오데리가 아까 스피어 보여드렸었는데 굉장히 눌리는 거 보셨죠? 그래서 오데리도 스피어를 일단은 이럴 때는 계좌를 두구자를 좀 움직이는 편이긴 한데, 여기 있는 물량들은 그냥 내비두고 한 구자에 일단 내비두고 외면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계속 매수했어요. 이날부터 매수했거든요. 이날 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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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날까지만 매수했습니다. 5일 동안만 매수했어요. 심지어 바빠가지고 이번 주 초에는 매수도 안 했습니다. 진짜 바닥에 있을 땐 매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평단가 그래도 이렇게 5일 연속 매수하면서 중간으로는 맞춰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매수세 하나 잡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냥 제일 바닥에 매수하지 않았어도 상승하기 시작하고 3일째면은 매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오데리가 그냥 이날 매수를 하고 내비놨어요. 이 39,000원부터 매수를 했거든요. 39,000원이었습니다. 이날 그냥 매수하고 내비둬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매도를 할 수 있는 날 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죠? 우리 하루라도 빠르게 정리를 하시려면은 지금 바닥에 있을 때, 어차피 지금 바닥이잖아요. 오데리는 바닥에서 매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25만 원 아래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고점보다도 아래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셔도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구간 놓치지 말고 일단 지금은 매수하셔 가지고 평단가 쪼끔이라도 낮춰 주셔라. 그래야 이 36만 5천 원까지 갔을 때 '난 여기까지 못 기다린다.'라고 하셔도 하루라도 빠르게 일단 반등이라도 나오면은 일단 거래량이라도 붙어 주면은 그때 하루라도 빠르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매수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대리가 하루라도 빠르게 나가실 수 있도록 이 고점에 도달을 했을 때 매도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오대리 개인 연락처를 여러분 휴대폰에 오대리라고 저장을 해주시고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거래량 터지고 외국인 매수세 잡아들어오고 기관까지 동시에 들어오면 더 좋죠. 이렇게 같이 들어오고 있을 때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터지면서 쇼커버링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짝짝짝짝 올라갈 때 그때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겁니다. 이렇게 오데이 타점 문자 받아보시고 일단 이번에 거래량 터졌을 때는 한번 매도하셔라.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급등 조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게 이 급등 조정이거든요. 일단은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쇼커버링 터지길 기다리는 거. 이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 동안 공매도로 쌓아놨었던 그것을 터뜨리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래량 몰렸을 때 그래도 들어왔을 때 치고 올라가죠. 올라갔을 때 이때 고점을 노리시는 건데 문제는 이게 쇼커버링이 터지는 것, 그죠? 쇼커버링 폭발이다 보니까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진짜 상승이 아니죠. 진짜 상승이 아닙니다. 쇼커버링은. 이거는 일단 세력이 만들어둔 구조적인 상승이에요. 구조적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매가리가 없습니다. 천천히 아래서부터 거래량을 쌓으면서 올라온 게 아니라서 매가리가 없어요. 힘이 약하다. 그래서 변동성 키우고 바로 찍혀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쫙 밀릴 수도 있어요. 물론 LG전자는 이렇게까지 밀리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고점에 올라갔을 때는 거래량 붙어줬을 때 쇼커버링 터질 때는 놓치지 말고 매도를 하시자.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대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돈의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대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대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 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 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0,000원까지 찍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 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0,000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에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데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 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데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긴급 대응 리포트와 추가 종목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 010-7775-8354번 이 번호로 리포트라고 세 글자만 문자로 빠르게 남겨주세요. 오데리가 선착순 몇 분만 지정을 해서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일단 이번 급등에 대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량을 어떻게 털어낼지를 앞에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자리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이 있다라고 본다. 오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내려왔으면 사실 중장기 포지셔닝 잡으셔도 돼요. 평단가 잡으셔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예 그냥 단기적인 거 말고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보시면 될지 그 얘기를 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고점에 자리 남겨 버렸잖아요. 그죠? 돈의 흔적을 남겨 버렸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번에 다시 터지고 갔다가 물량 다시 정리합니다. 그죠? 그렇게 다시 조정받아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다시 25만 원대에 여기 눌릴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눌렸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 윗구간, 다시 윗구간을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살짝 아래에서 고점 만들면서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급등을 사이클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두 사이클이죠. 이 두 사이클을 거치면서 에너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한 다음부터는 이제 그다음부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진짜 천천하게 완만하게 이전에 상승세 타고 갔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세 체크를 하시면 6월부터는 그래도 쫙쫙 우상향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하시는 바들이 있거든요. 뭘 기대하고 계시죠? 에어컨 매출을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지금 너무 덥잖아요. 오데리도 지금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에어컨 매출을 기대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짝짝짝짝짝짝짝 올라갑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 급등을 해버렸다 보니까 여기 돈의 흔적, 이 고점 자리를 이미 남겨버렸다 보니까 이전처럼 예쁘게 우상향을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예쁘게 추세 그리기보다는 조금 미묘하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조금 더 여기 이제 그다음부터 위로 가는데 여기 더 강하게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진짜 이상한 모습을 좀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위아래를 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점 자체를 그래도 33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하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이 전고점을 아예 뚫어버리고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 4 사이클 이상. 그 정도는 챙겨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돈의 흔적들이 다 남아버려서 그래요. 급등을 하면서 돈의 흔적이 남았고 여기서 멈췄으니까 여기서 매도해야지, 그 심리들이 다 남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심리대, 매물대 다 정리되면은 결국은 지금은 아득한 이 자리, 그죠? 뚫고 올라가서 2분기 실적 때는 그래도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 전고점 부분, 여기 자리까지는 충분히 노려보실 수가 있다. 45만 원 노려보실 수 있고 조금 더 거래량 끌려 들어온다. 들어오는데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50만 원짜리까지는 여전히 노려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LG전자의 흐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급등, 이번 호재는 모멘텀 강력하게 쌓아둔 거니까 앞으로 흐름을, 앞으로의 호재를 조금 더 기대를 하시면서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LG전자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나는 확신이 생겼다, 기대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